13주 2주차 2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노믹 레인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 전 시간에는 I range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노믹 레인지, G ranges packages는 우리가 패키지는 I ranges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했고, 확장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하게 이렇게 확장된 형태로 존재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추가적인 분석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리스트도 만들 수 있었고요. 리스트에 우리가 사용하는 errApply나 sApply를 사용해서 또 뭐 크로모점별로 연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실전적인 어떤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게 좀 길어지면 다음 시간까지 14주차 처음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도열병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데이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도열병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생물들의 어떤 유전체 서열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경우, 연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그 도열병균에 대한 지놈 인포메이션이라고 된 것들을 그런 사이트들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면 이렇게 이제 annotation information이 있고 컨티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있고요. 여기에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그런 정보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알려는 드려볼까요? 예,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생물 정보라든지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컴패러티브 지놈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열병균의 이렇게 속명, 지너스명을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브로드 인스티튜트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사실은 뭐 결국은 다 똑같은 정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보면 마그나 폴스의 컴패러티브 지노믹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에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액세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FTP 사이트도 있다. 여러분들이 NCBI에 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 진뱅크에 가서 여기에 FTP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면 여기를 보통 클릭을 하시면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일로 연결하시면 NCBI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여기는 이제 FTP 사이트를 제공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주고 FTP 사이트를 열어서 자료를 다운을 받게 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도열병균의 그 지놈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폴더에 여기 있는 콘티그 정보는 전체 시퀀스에 대한 파스타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쵸? 슈퍼 콘티그. 여기 가면 실제 시퀀스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이 폴더에 가면 annotation이라는 폴더에 가면 실제 annotation 정보들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어느 위치에 있고, 거기에 어떤 프로틴, 단백질 도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틴별로 아니면 트랜스크립트별로 이렇게 시퀀스들도 파스타 형태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뭐 1000베이스 페어씩 되어 있는 부분들 유전자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파일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여기 요 지놈 썸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지노믹 레인지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 리드 했어서 뭘로 열 거냐면 텍스트 랭글러라고 9 버전의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를 가지고 열어보면 이렇게 열립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윈도우용,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윈도우용 텍스트 에디터를 가지고 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뷰에서 보기에서 텍스트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끔 해놨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모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쵸? 이 세모는 보통은 탭을 의미하는 거예요. 탭. 그래서 각각의 컬럼들이 콤마가 아니라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로커스 정보가 맨 앞에 있고요.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볼은 없는 경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너님에서 이게 유사한 이름, 여기 지금 역시 없는, 정보가 없는 경우 표시가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랭스, 유전자의 길이, 이 로커스 이름, 로커스라고 하는 건 크로모점상의 그 위치들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위치냐면 유전자라고 예측이 되어 있는 그런 시퀀스들의 위치를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붙여놓은 게 바로 로커스 번호입니다. 유전자의 이름과 로커스는 그냥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랭스가 있고 스타트 포지션, 우리가 원하는 스탑 포지션, 이게 이제 I range 데이터로 가져가게 되면 얘네들이 바로 스타트 엔드 포지션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우리가 봤던 지노믹 레인지에 있는 요 스트랜드 인포메이션이 있고 유전자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정보, 이거는 뭐 단백질로 예측은 되지만 뭘 하는지는 모르는 하이퍼세리컬 프로틴이라는 거고요. 밑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인테그랄 멤브레인 프로틴, 이거는 멤브레인에 이렇게 짱 박혀서 기능하는 단백질이다. 여기에 가면은 무슨 뭐 이렇게 제라닐, 파이로포스페이트 신서테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이다. 이거는 FAD 바인딩 도메인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다. 이런 기능에 대한 코멘트들, 이걸 우리가 아노테이션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로모점 정보, 이건 5번 크로모점에 있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가면 다른 크로모점들도 존재할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이 로커스 번호가 제일 낮은 것들이 5번 크로모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쵸?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들의 아노테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도메인들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미리 좀 작업을 제가 해놔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앞부분에 있는 정보들은 그대로 두고 사실은 심볼하고 시나님이라고 하는 컬럼도 날려버릴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랭스 데이터, 스타트, 뭐 스탑, 그리고 스트랜드 정보, 그 다음에 크로모점 정보까지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 이게 MGG로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뭘 지금 하고 있냐면 정규 표현식,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숫자가 여러 번 나오게 돼 있고 숫자가 나오는 거에 숫자에 대한 정규 표현식이 이렇게 D를 쓰는 거였고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니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탭이 있어요. 탭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가로로 감싸두도록 하겠습니다.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탭이 있죠. 근데 뭐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끝까지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서프레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점 물음표 하면 점은 아무거나 올 수 있다는 뜻이고 요 별표는 요 아무거나가 0번 이상, 빵번 이상, 그죠? 그 0번 이상 매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무거나 여러 번 매치되는 거니까 끝까지 가게 됩니다. 라인 엔딩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서프레서를 쓰고 여러분들이 다시 탭을 해주면 가장 가까운 탭이 나올 때까지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탭 하면 두 번째 탭까지가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랭스를 해주려고 해요. 랭스는 여기에 이제 다시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지금 몇 가지가 선택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원래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아까 작성을 했던 건데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 탭이 있고 물음표 탭 맞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빼고 제가 선택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여튼 요게 아까 했던 것처럼 맨 앞에 거를 가로로 감싸고 이걸 살릴 거니까 여기 탭이 있고 그러고 나서 내용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탭이 오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한번 잘랐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선택이 되네요. 첫 번째 거 탭, 두 번째 내용 탭 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또 내용이 오죠. 아무거나 내용이 오고 다시 탭.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 길이 정보가 오고요.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사실 요 길이부터 스타트 코돈 스트랜드까지는 여기 우리가 갖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가로가 씌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숫자 탭, 그 다음에 다시 숫자 탭, 다시 숫자 탭,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죠. 그래서 여기는 탭 이후에 대괄호를 치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 둘 중에 하나가 온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아무거나 올 수 있는데 그게 다시 요 숫자가 올 때까지, 왜 크로모점 정보는 숫자니까 숫자가 올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탭. 그러고 나서는 아무거나 오는 걸로. 그리고 나서 괄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크로모점 정보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괄호로 감싸 놨고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끝까지 가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거 그리고 탭하고 두 번째 거 다시 탭하고 세 번째 거에 가로로 쌓여져 있는 내용을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커스 정보, 그 다음에 길이, 스타트, 스탑,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스트랜드 정보, 크로모점 정보까지 갖고 왔고요. 얘네들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심볼까지 필요가 없고요. 지우고 스타트, 스탑, 스트랜드, 이름 정보도 필요 없었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점까지 하고 여기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남겨야 됩니다. 여기는 네, 크로모점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는 자, 세이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example 텍스트 형태로 제가 저장을 이렇게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약간 연습해 봤다고 했죠. example 텍스트로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만들어졌죠. example 텍스트가 여러분들의 R 프로그램, R 스튜디오로 가셔서 워킹 디렉토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파일을 불러오고 싶으니까 요 위치로 가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read table, 이건 CSV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read table이라는 명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파일 이름을 쓰시고 헤더는 true, 그 다음에 separator는 뭐였죠? 콤마가 아니라 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불러져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사실은 저는 미리 알고 있지만 12827개의 유전자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6개의 컬럼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헤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커스 정보, 랭스, 스타트, 스탑, 스트랜드, 크로모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죠. 네임스 데이터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컬럼의 이름들을 얻을 수 있죠. 아니면은 컬 네임스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우리가 컬럼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바꿔주려고요. 뭘로 바꿀 거냐면 데이터는 to lower라고 하면 그 어퍼케이스 즉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다 소문자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컬럼 이름들을 주고 소문자로 바꾸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컬럼의 이름들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 사실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매번 뭐 이런 것들을 칠 때마다 그 쉬프트 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캡스락 키를 사용하기가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그 데이터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뭘 할 준비냐면
이 데이터로부터 iRange 오브젝트를 만들고 또 iRange 오브젝트를 확장해서 사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gRange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RNGS라고 해서 ranges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라이브러리 불러오셔서 iRanges 가져오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genomic range가 필요하죠. 아이고 genomic range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불러오시면 돼요. 자, 불러와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RNGS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iRanges 해서 그렇죠? 여기에 스타트 위치하고 엔드 위치가 필요한데 이때 여기다가 데이터에 스타트 위치를 주시면 되고요. 엔드 위치에다가 데이터에 스탑에 해당하는 컬럼을 주면 되겠습니다. 오, 완전 쉽죠? 자, 그러면 짜잔 어떻게 됐습니까? iRange 데이터가 여기 former class iRange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RNGS에서 쳐보시면 지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봤던 12827개의 range를 갖고 있는 그런 iRange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할만하죠. 우리가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 이 안에서 그냥 범위들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열병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유전체 데이터 정보를 이렇게 R로 끌어다 와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요거를 지금 바이오 컨덕터에 있는 iRanges나 아니면은 지노믹 ranges의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업이 먼저 되어야 그런 오브젝트들이 존재를 해야지만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오브젝트들 간에 레인지들 간에 비교한다든지 누가 누구하고 가까이 있다든지 이런 수준의 작업들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이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iRange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gRange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gr이라고 해서 Genomic Range 오브젝트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gRanges 하셔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seq na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eq names 해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죠? 크로모좀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로모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이미 이 데이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자, 헤드에서 데이터 가서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이 크로모좀 정보가 맨 마지막 컬럼에 있잖아. 이거 갖다 주면 됩니다. seq name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자, 이 크로모좀 컬럼 정보를 갖다가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였죠? range였죠. range는 잠깐만요. 여기서 grange 한번 도움말 보시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ranges가 있잖아요. 여기에 range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여기 iRang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genomic range 오브젝트의 range 데이터 부분에는 RNGS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iRange를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스트랜드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스트랜드 정보도 다 원래 데이터에 있습니다. 스트랜드 정보는 바로 여기 스트랜드라고 하는 컬럼에 다 값이 있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 스트랜드 컬럼을 갖다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로커스 정보는 사실 기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아마도 뭐가 될까요? 메타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로커스는 빼고요.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죠. 지노믹 레인지를. 자, 아무 오류가 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래서 한번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anges object with 12827개의 range. 지금 메타 컬럼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mcalls 하면 사실 여기 아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쵸? 데이터 프레임 위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죠. 뭐 할까요? 데이터에 뭐 로커스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mcalls하고 다시 gr하면 이렇게 factor는 x가 나오고 로커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주지 않았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애초에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넣고 싶다 그러면 메타데이터를 로커스 정보를 이렇게 넣고 여기에 데이터에 로커스 컬럼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로커스 정보가 메타 컬럼으로 들어가 있고 한 개의 메타 컬럼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램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쵸? 쉽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그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썸머리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받은 정보로부터 가져와서 RStudi오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들인 이후에 그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iRanges 오브젝트를 만들고 다시 거기에 기반해서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뭔가 하여튼 이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어요. 뭐 한두 가지 해볼까요? 우리가 그때 이 13주에 그 1차시 수업에서 뭘 했었냐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크로모좀별로 나눠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gr 스플릿에다가 한번 크로모좀별로 나눠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용했던 함수가 스플릿이라는 함수였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스플릿 하겠다. 인덱스가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뭐였죠? 뭘 기준으로 우리가 스플릿을 했었죠? 예, 스트랜드 정보를 가지고 크로모점 정보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크로모점 정보가 안 들어와 있나요? 크로모점 정보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seq name으로 들어와 있네요. 예. seq name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gr에다 주고 그쵸? seq names에다 주고 요거를 기준으로 스플릿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gr split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쵸? 5번 크로모점이 맨 앞에서 처음에 나왔었기 때문에 5번부터 보여주죠. 5번에 이렇게 1353개의 레인지가 있다. 즉 어떻게 보면은 5번 크로모점에 1353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9개의 엘리먼트가 더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sapply 리스트니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gr 스플릿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랭스 함수를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 크로모점에는 1353개 유전자, 예를 들어 1번 크로모점에는 2741개 유전자가 들어있고 2번 크로모점에 2546개 유전자가 들어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0번하고 8번은 사실은 크로모점은 7개밖에 없기 때문에 도율병균에 얘네들은 이제 어셈블리가 잘 되지 않은 어떤 정크들을 모아놓은 시퀀스고요. 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퀀스 자체가 어셈블리가 되지 않은 조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 어쨌든 1번부터 7번까지 각각의 크로모점에 몇 개씩의 유전자가 지금 들어있는지를 대충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럼 도대체 무슨 분석을 한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4주차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